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 자리가 지금 강남에 있는 강남 랜드프로 학원이고, 그 경매에 대해서는 뭐 10년, 15년 전부터도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단지 변하는 게 있다면 지역별로 낙찰가율이라는 개념 혹시 오늘 다시 공부를 할 텐데 알고 계시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뭐 수용성이 떴다는 얘기도 많이 들고, 노도강이 예전에 또 있었고, 그 이후에 오동평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오산, 동탄, 평택 이런 각종 그 지역별 은어들도 많이 생기고 나와 있는데, 정말 지금 그 지역별로 너무나 다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내가 만약에 첫 투자 또는 중복적으로 여러 번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어떤 지역을 생각을 해두시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용인시 수지구, 어떤 분들은 또 수원에 있는 팔달구, 그렇죠? 또 대전에 있는 뭐 둔산동 이런 식으로 다 있을 텐데, 가능하면 그 지역을 같이 염두해 두고 앞으로 저랑 같이 이론 5주차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제 수업부터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반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온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보세요. 제 수업이 그 멘토 이영욱의 경매 투자 전문가 스파르타 반이라고 해서, 제 목표가 있다면, 물론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도 계시지만 공인중개사 분들하고는 사실 경매가 상당히 밀접해 있어요. 이제 몇 분 계시지만 우리가 중개사를 공부했을 때 중개업법, 민법의 경매와 관련된 부분이 약간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실무가 안 돼요. 또는 본인이 어떤 매매로 또는 분양시장에서 청약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을 모르고 물건을 모르면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경매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셨든 안 하셨던 분들이든 이런 그 패턴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되시고, 나는 단지 지금 어떤 시간이 조금 그 할애가 돼서 그냥 그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만 배우겠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스탠바이가 돼 있다. 툭친 총알이라고 하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금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직접 지역을 눈으로 현장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코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초보반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살짝 좀 진도가 빠르다 또는 살짝 어렵다 하면 뭐 기초반을, 생초보반을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되고, 또는 각종 유튜브나 또는 책들 통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병행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본반은 생초보반하고 중급반하고 살짝 걸쳐있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기본반에서는 상가나 토지는 거의 안 다룰 겁니다. 거의 안 다루고 특수물건도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 요 정도만 맞춰도 지금 웬만한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들에 있는 주거물건 정도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입찰하고 낙찰 받을 수 있어요. 권리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물론 기본반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할당된 시간이 한 3분의 1 정도는 될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를 보고 물건을 보고 본인만의 차익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중요한 거지, 권리 분석과 명도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조금 공격적으로 입찰하시는 분들은 생초보 반만 맞춰도 수업 중에 입찰하시고 낙찰 받으세요. 왜냐면 적어도 수업 중에는 제가 조언을 해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보셔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5주 동안 수업을 들으시면서 요 물건 들어가 보고 싶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숙제를 대신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요거 체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담 안 가져셔도 되고. 그런데 지금 뭐 서울 또는 일반 주거 물건들의 시장이 뜨겁습니다. 저는 이런 거 말고 조금 경쟁이 약한 시장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요 과정까지 공부를 하시면 좋고, 생초보든 기본이든 중급반이든 상관없이 나는 지역부터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실전만부터 보고 거꾸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거는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 단 이제 제가 오늘 그 기본반 수업에서 조금 염두를 둔 거는,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뭐 한 2-3달 동안 공부하고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전 감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법원도 가셨었고 또 모의 입찰도 해보셨고 하겠지만, 우리는 기본반이지만 실전 경매에 안목을 좀 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근 사례들, 그런데 이 최근 사례가 너무 재밌는 게 작년 중후반 넘어오면서 너무 이게 심해요. 지금 심해요. 그렇다고 내가 이걸 보수적으로 해서 공략을 하겠다면 낙찰이 안 되는 케이스이고, 하지만 낙찰된다고 여러분들이 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현금화가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자 해서 사례로 내공 쌓는
실전 경매 7단계 집중 과정이고요. 오늘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드림에셋 부동산 중개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 랜드프로에서 지역 분석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경매 투자 전문가 스파르타반하고 그 건대 미지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실무교육 다른 데서 받았으면 아직 안 받으셨죠? 네. 실무교육도 강의를 했었고 지자체나 뭐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도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중개사이고 서울시 글로벌 중개사이고 요거는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론 수업이 5주 정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권리 분석이 딱 4시간 돼 있어요. 권리 분석은 여러분 참고로 끝이 없어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왜냐면 이거는 권리 분석을 이제 쭉 공부를 하게 되면 판례로 넘어가게 돼요. 판례로. 그쵸? 특수물건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끝이 없고 여러분들이 나름 뭐 일반적인 집합 건물들, 즉 뭐 아파트 다세대 또는 연립들 또는 구분 상가들이라면 요 정도에서 거의 끝나요. 근데 상가는 요거 갖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상가는. 근데 웬만한 주택들은 요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될 거고 처음이 제일 중요하죠? 오늘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3시간 수업을 할 건데 그 중요해도 1강이 제일 중요해요. 아마 1강을 1시간 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고 2강, 3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들이고 이제 권리 분석까지 마치게 되면 이 단계가 여기 제가 써놨다시피 시전 10단계를 제가 정복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선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 현장 분석, 입찰가 분석, 입찰 용도하면 경매의 한 사이클이 끝나요. 그렇죠? 이렇게 끝나고 그래서 여기 빨간 박스가 기본기 닫기. 오늘은 숲과 나무를 쌓는 과정. 그리고 4주차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5주차는 전체를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경매가 꼭 주거 물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뭐 업무용 포함해서 오피스텔, 상가, 토지, 뭐 지식산업센터, 다가구 등등등 각종 다른 물건들에 대한 접근법도 살짝 한번 볼 거고 MPL이라고 들어보셨나요? MPL. 처음 들어보시는 분. MPL. 그렇죠? 오케이. 한 3분의 2 정도는 MPL을 들어보신 분들 같고 MPL하고 공매 들어보셨나요? 공매. 운비도 공매. 예, 공매까지 14강 때 보실 거고 이제 아마 지금 1주부터 5주면 벌써 한 달이 지나가죠? 지금 이번 주 경매 시장의 분위기하고 5주차 때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또 다를 거예요. 경매에 관련된 기사 또는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또 패턴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특히 이번 달, 다음 달, 그 3, 4월 달 정도는. 그래서 가장 최근 사례들을 좀 뽑아서 그럼 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제일 관건이죠.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좀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기초반을 안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가능하면 좀 그 속도가 좀 있더라도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1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 컨택 하시면서 끄떡끄떡 많이 해주세요. 알면 빨리 넘어갈 거고 모르면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소통용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면 답변도 좀 해주시고. 자, 경매 왜 하나요? 경매. 그렇죠.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안 그러면 매매로 사죠. 뭐하러 내가 명도하고 결론 분석하고 중개사분들이 다 도장 찍어주고 확인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죠. 싸게 살려고 하는데 싸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피곤한 거죠. 뭔가 더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경매를 하는 거고 제가 가능하면 그 텍스트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경매 하려는 이유.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제주도 분들, 경상도 분들, 전라도 분들이 서울중앙법원 와서 입찰하시죠? 왜? 여기까지 와서 물건 보지 않죠? 미리 사이트에서 통해서 요거 한번 볼까 하고 현장을 나가는 거지 미리 오픈되어 있단 말이에요. 1년에 경매 시장에 이런 물건이 나왔습니다라고 오픈되는 게 몇 개나 될까요? 1년에. 10,000건 이상이다. 거수. 10,000건 이상이다. 1년에 전국 5만 건 이상이다. 10만 건 이상이다. 좀 없어지네. 15만 건 이상이다. 10만 건에서 15만 건 사이예요. 그렇죠? 2019년 기준으로 13만 4천 건이 경매 시장에 나왔었어요. 그 중에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물건도 있었겠고 이미 지나갔겠고 차익과 수익을 냈을 거고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참고로 경매가 무슨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경매. 민법인가요? 민법 정말 중요한 법이죠. 근데 민법은 아니고 민법에서 살짝
상위에 걸쳐서 나온 조금 특별한 법이 있죠. 공부하셨잖아. 몇 점 맞았어요? 민사특별법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제일 뒤에 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무슨 법률 하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다 들어봤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다 들어봤죠. 그게 민사특별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경매는 민법, 민사특별법에 해당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다 중요하지만 진행되는 절차는 민사 집행법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민사 집행법에 들어가게 되면 필요 없고 중요한 게 낙찰자를 보호해 준다가 민사 집행법이에요. 왜? 경매 왜 하는 거죠? 우리 1, 2, 3교시 다 연결이 돼 있는 얘기지만 우리는 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경매 왜 하는 거예요? 국가. 그렇죠. 좀 유식하게 얘기하자면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입찰자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죠. 많으려면 겁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되죠. 명도가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되죠. 권리 분석이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으로 바뀌면서 원래 그 전에는 민사소송법이었다. 이런 얘기는 적을 필요 없어요. 우리 돈 버는 데는 상관없는 얘기잖아. 그냥 이제 기본 사항만 이제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쉽게 낙찰을 받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당신이 여기 들어올 때 권리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는 어드바이스를 해줄게 라고 국가에서 문서를 만들어줘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 여러분 몰라도 돼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둬요. 그 다음에 명도도 마찬가지지만 자, 여러분들 입장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니까 선생님이 지금 6억 8천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떤 자금 융통이 필요해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4억을 지금 융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자를 못 내고 있어. 근데 은행이죠. 은행은 선생님이 지금 융자를 받을 때 그냥 빌려주진 않죠. 신용을 빌려준 게 아니죠. 그럼 은행은 선생님이 돈을 못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놓고 하죠. 판사님 찾아요. 법원 간다고. 근저당권 보이시죠? 판사님 안 갚네요. 연체가 됐습니다. 해주세요. 근저당권 맞아요? 보고 이상 없어? 얼마 만에 경매 들어올까요? 3일 만에 들어와. 근저당권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대출 받을 때 정말 기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종이에 사인을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각서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죠? 그게 경매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빌려주게 되는데 이 빌려줬을 때 낙찰자들이 그런 내용을 보고 만약에 근저당권 외에 어떤 또 다른 권리들 막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또는 이거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 조사하세요라고 써준다고 법원에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해관계자가 여러 있다고 했는데 좀 전에 얘기는 소유자였죠? 선생님이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투자용으로 사신 거라 선생님이 임차인이었어. 그리고 물론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랜드프로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 해주고 등기부 뽑아주고 또 건축대장 뽑아주고 해서 했겠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돈을 일부를 날리게 생겼어. 그럼 선생님도 보호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선생님을 다 보호해줄까? 국가에서? 그건 아니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 선생님의 집을 임대차를 할 때 분명히 중개사를 통해서든 또는 직거래를 할 때든 무슨 문서를 봤죠? 무슨 문서 제일 먼저 봤어요? 등기부 봤겠죠? 왜? 뭘 보려고? 내 위에 뭐가 있나? 없나? 내가 순위가 높은가? 적어도 상식으로는 있잖아, 그게. 근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면 보증금의 전액까지도 날릴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안 된다. 이 선생님의 소유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보니까 입지가 괜찮아. 층도 뭐 15층이네? 그리고 뷰도 괜찮아. 앞에가 초등학교야. 괜찮다, 이거. 여기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죠.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날리는 입장이고, 불안한 임차인이고. 그렇죠? 이해관계자가 여러 명이에요, 지금. 그리고 선생님은 또 은행이야. 입장이 다 다르죠? 은행은 빨리 회수하려고 싶겠고, 선생님은 그나마 이제 원하시는 게, 그래, 누군가 높이 낙찰받아서 내가 지금 그 융통했던 그 대금을 요거 하나 날려서 좀 많이 갚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경매에서 채무를 다 변제를 못 받더라도 선생님 채권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단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명도해야 되잖아, 이제. 선생님은 권리 분석을 했죠. 어떤 관계? 선생님과 선생님의 관계가 일단 1차적이고, 그렇죠? 즉, 온라인 찍으니까 지금 현재 그 근저당권자하고 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있겠죠? 이 관계가 지금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임차인과 소유자의 관계,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그렇죠. 정답이에요. 이제 우리 공부할 건데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건 전세권이 아니죠. 임차인, 뭐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임차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전세권은 어떤 법으로 보호받아요? 전세법? 새로운 법이 나왔어요, 오늘. 민법. 민법에 나와 있는 물건에서 보호를 받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 집행법으로 움직이죠, 지금. 그런데 두 분 명도해야 되죠? 맞죠? 소유자, 임차인. 실질적으로 살고 계신 분은 임차인이죠. 자, 이따 선생님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자, 선생님 명도해야 돼. 근데 배당금을 반밖에 못 받아. 뭐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임차인 입장이야. 배째약 누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누워도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안 돼. 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민사집행법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선생님의 권리는 어디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요. 그렇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들어왔긴 하지만 이거는 특수적인 상황이야. 경매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순위가 낮아. 이거는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순위가 낮아서 선생님은 나가야 되는 임차인이야. 배당을 받든 못 받든은 I don't care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명도하죠. 그래서 민사집행법 상에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하면 방 빼세요라고 법원에서 통지가 와요. 방 안 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경매도 아셔야 돼요. 저도 중개사고 우리 전국에 지금 40만 명의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중개사들이 계세요. 그중에서 10만 명대 초반이 개업공인중개사이고 그분들이 권리 분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분 믿고 다 하시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매 민사집행법까지도 일반인 또는 투자자 역시 아셔야 된다. 그래야 본인의 재산권을 지킨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수업이 끝나시면 한 번씩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는 게 좋아요. 경매가 단순하게 물론 가서 높이 쓰면 돼요. 근데 경매를 차근차근 공부하시려면 6개월 이상은 쭉 시스템을 갖고 가셔야 돼요. 물건별로 알아야 되죠. 아파트하고 토지 입찰할 때 달라요? 분석이? 당연히 다르죠. 상가도 다르고. 그렇죠? 정책도 알아. 더군다나 작년 시장, 올해 시장 다르죠? 그 다음에 법률, 지금 얘기했던 법률들이 있죠. 여러 가지 아셔야 되고. 지역 중요하죠? 중요하죠. 선생님 만약에 첫 투자를 하겠다. 어느 지역을 좀 염두하고 계신 게 있나요? 어디? 근데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오케이, 돈만 되는 거. 자, 선생님은? 가까운 데로, 오케이.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수지죠, 오케이. 제가 지금 뭘 여쭤봤냐면, 지금 1, 2, 3교시를 그냥 통틀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돈만 되면 됩니다. 지금 삼성동에 95억짜리 건물이 나왔는데, 어떡할까, 지금. 돈은 될 것 같아. 돈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지역 분석도 중요하지만, 1단계에서 공부할 게 지역 플러스 자금도 중요해요. 내 자금하고 맞아야 되니까. 대출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지역을 안 적으셨다면 앞으로 같이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중요하죠? 특히 지금 중요하죠? 물론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지금 6월 전에 또 매도를 해야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이거 계속 지켜보셔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따가 사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심리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본인의 주관을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거는 사례를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알고 계실 거고 자 경매 시장은 항상 이렇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해마다 써놓은 거예요. 2011년도부터 쭉 넘어와서 2019년까지 작년이죠. 2019년도에 여기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경매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 지금 우리 기본반 수업이니까 낙찰가율 들어보셨죠? 낙찰가율 자, 써볼게요.
그러면 낙찰가율이라면 분모와 분자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낙찰된 금액이 위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낙찰된 금액. 자, 낙찰가로 할게요. 그럼 분모는 뭐가 될까요? 분모. 응? 입찰 뭐. 자, 우리 기본반이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법원에서 아까 선생님 예를 들면서 6억 8천 정도의 시세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도 선생님의 물건을 조사를 하겠죠. 시세 파악을 하겠죠. 그렇죠? 이걸 실거래가도 보고 또 지금 현재 뭐 매도 호가들도 보겠지만 누가 법원에서 판단하나요? 위탁을 하겠죠. 그 분이 누구예요? 감정평가사죠. 감정평가사 분이 선생님의 아파트를 보고 판단을 해요. 시세 조사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온 건 전국 통계죠. 전체 감정가 총액이 되는 거예요. 총액. 그렇죠? 총액이 되고 여기는 그럼 낙찰가의 총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볼 때 어떤 걸 알 수 있겠냐면 작년도에 13만 4천 건이 경매 시장에 풀렸대요. 풀려서 총 낙찰가율이 70.5%래요. 그러면 전체 감정가가 100이라고 했을 때 70.5에 낙찰이 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가 뭐 1억에 낙찰을 했다. 예입니다. 1억 아니지만 자 1억에 낙찰됐다면 아니 1억이 감정가라면 낙찰이 얼마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3천만 원 번 거 맞죠? 세금이고 뭐고 일단 다 빼서 이게 바로 시세보다 싸다는 의미죠. 누구는 100에 사죠 지금. 근데 나는 70에 산 거죠. 근데 분명 요건 낙찰가율이라는 건 전국 통계죠. 아파트면 70.5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토지라면 그거보다 낮겠죠. 서울이라면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근데 뭐 경북 경산 뭐 이런 데라면 낮겠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물건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통계일 뿐이에요. 전국 통계. 하지만 통계도 중요하죠. 전체적인 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작년도를 보니까 그 물건 종류가 주거시설, 업무 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봤을 때 전체 13만 4천 건 중에서 쭉 보니까 낙찰률 나와 있는 낙찰률은 아까 낙찰가율은 감정가분에 낙찰된 거지만 낙찰률은 전체 진행 나와 있는 물건들에서 실질적으로 낙찰된 건수 지금 보니까 딱 한 3분의 1 낙찰되고 있죠. 안 그러면 뒤로 밀리고 이렇게 되고 있고 주거시설이 조금 더 많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주거시설이 45% 정도 되죠. 13만 4천 건 중에서 굉장히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녹색 정도가 이제 토지. 그렇죠? 빨간색이 업무 상업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낙찰 건수는 좀 더 높죠. 왜? 주거시설은 황금성이 좋으니까 조금 더 올라갔고 그렇지만 총 감정가 기준으로는 한 3분의 1선으로 다시 좀 줄어들었어요. 지금 전체 시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경매에 실질적인 물건 흥정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주거 물건이라고 할 때 주거 물건도 아파트에서부터 주복이라고 하죠. 주복. 그렇죠? 아파트, 주복,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어떤 게 낙찰가율이 높을까요? 물건별로. 아파트죠? 그래서 아까 전국 통계를 보니까 70.5%라고 했는데 아파트 주상복합 들어가니까 85%로 올라갔잖아. 이거 역시 지금 전국 통계죠? 그러면 여기서 서울로 하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또. 그렇죠? 조금 더 나가볼까요, 친구? 서울이 같은 서울은 아니죠. 서울이 구가 몇 개예요? 25개. 그쵸. 정확하시죠? 25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구나 부산 강의를 하게 되면 16개 이렇게 안 나오고 25개가 나오는데, 서울에서 강의하면 구가 줄었다가 늘었다 해요. 서울에서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지금 강남, 서초, 송파, 또 노도광이라고 하는데, 금천구, 관악구, 이런 데들, 금강구라고 하는데, 다 다르겠죠? 이거를 분류를 나눠놓으면 조금 더 잘 분류를 해준 게 뭘까요? 지금 구를 나눠준 게. 그게 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서울 25개구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알고 계실 거고. 제가 1교시는 조금 더 시간이 할애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데. 자, 수익률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막연히 이제 수익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경매를 하려면 우리가 수익률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일단 우리 차익형 물건, 수익형 물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뭐가 차익형이에요? 뭐가? 그렇죠? 말 그대로 매매 차익 또는 양도 차익이잖아요. 내가 지금
5억의 아파트를 올해 샀어요. 2년 한 사이클이 돌았어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5억짜리 아파트가 7억이 됐어. 어떠세요, 느낌? 괜찮아? 괜찮아? 쏘쏘? 괜찮아? 괜찮아요? 어떠세요? 5억 주고 샀는데 2년 뒤에 5억 5천이 됐어요. 어때요? 별로?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률의 개념이긴 한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건 수익률이라고 하기보다는 차익률이에요. 양도 차익, 매매 차익에 나오는 차익률. 수익률은 우리가 임대를 줬을 때 임대 수익이 있잖아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래서 이 수익률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수익형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고, 차익, 즉 내가 일정 보유 기간이 끝났을 때에 그 매매 차익에 대해 관심이 많다 했을 때 차익형 부동산이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달라요. 그러면 일단 수익률부터 볼게요. 자, 자기 자본으로 일단 아래가 내 돈이죠. 투자단 내 돈. 그 다음에 내가 벌은 돈. 그러면 임대 수익이니까 수익률은, 자, 내가 실질적으로 산 가격에서 무이자 상품이 들어오죠. 여기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야 내 돈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월세가 1년에 12번 들어오니까 이게 바로 수익률이 돼요. 자, 요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몇 프로? 요 수익률 6%? 7%? 10%? 네, 다 달라요 지금. 요것도 뭐에 따라 다를까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물건에 따라 다르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수익률 몇 프로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2에서 2.5%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 수익률이 클 수 있죠. 10%, 15% 하겠죠. 근데 여기 지금 대출을 받았어요, 우리? 안 받았죠. 여기 대출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이 줄어들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도 해야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출금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대출금을 우리가 공짜로 갖고 오는 건 아니죠. 위에 수익이 줄겠죠. 그럼 위에서 여기는 대출 이자가 빠지겠죠. 즉, 요 부분들을 지금 포함을 안 할 때는 무대출 수익률인 거고, 포함을 했을 때는 대출 수익률인 거고, 일반적으로 대출 수익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죠.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쓰는데, 차익률은 임대 수익률이 아니고 내가 샀을 때의 가격하고 팔았을 때의 가격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매수 가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이자 상품 들어오죠. 여기 보증금 들어오고, 이게 내가 투자된 금액인데 여기서가 다르죠. 위에는 월수 곱하기 10이지만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을 뺀 게 차익이잖아 지금 여기. 그래서 이게 차익률이 돼요. 자, 1년으로 할게요. 자, 1년 차익률이 3%다. 어때요? 3%. 1년 차익률. 응? 물가 상승률 정도인가? 선생님 어떠세요? 조금 클 것 같은데? 1년 차익률. 20%? 지금 여러분 시장 보면 아시죠? 한 달에 5% 넘게 막 올라가잖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차익률, 수익률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물건 선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그 1교시 하고 있는데 2교시에 있어서의 지금 백그라운드를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머리 회전 한번 해볼게요, 이제부터. 지금 우리가 차익형, 수익형이라는 개념을 알았어요. 온라인 수강생분들 같이 한번 써보세요. 자, 지금 현재 시세는 2억 5천만 원이래요. 이런 아파트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렇죠? 물건 많아. 근데 감정가는 2억 3천만 원이래요. 왜 감정가가 줄었어요, 지금? 응? 아까 감정평가사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들을 보고 판단할 텐데 왜 차이가 났어요, 지금? 감정을 잘못한 건가? 미리 하니까. 그렇죠? 미리 하니까. 법원에 아까 은행에서 왔었죠? 선생님 물건 판단했죠? 그 와중에 계속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매각기일이 잡혔고 선생님 응찰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시점이 6개월 이상이 흘러버렸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도 1년 만에 점프업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감정평가사가 2억 3천에 감정한 게 지금 현 시세가 2억 5천인 거예요. 줄었죠. 그런데 어떤 감정가가 2억 3천인데 내가 낙찰을 1,000만 원밖에 싸게 못 받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안 돼? 지금 현재는 2억 5천이에요. 근데 내가 감정가보다 1,000만 원 싸게 받았다는 얘기는 남들보다 3천만 원 벌고 시작했다는 얘기죠. 일반 매매라면 아까 경매의 특장점, 일반 매매보다 싸게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3천만 원 싸게 받았으니까 우리가 경매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기 지금 연도가 표시가 안 된대요. 5년이라고 해볼게요. 5년. 자, 딱 5년이죠, 지금?
임대를 1억에 50만 원에 임대를 했대요. 자, 두 가지 볼게요. 지금 이제 같이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차익률하고 그다음에 수익률 두 가지 개념을 봤는데 일단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분모는 뭐가 돼요? 수익률. 분모. 일단 내 돈인데 얼마 주고 샀어요? 2억 2천 주고 샀죠? 자, 이렇게 편의상 쓸게요. 근데 내 돈만 해야 되니까 보증금 얼마 들어왔어요? 1억 들어왔죠? 자, 이렇게 1,000만 원 단위입니다. 지금 1억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돈은 얼마 들어왔어요? 50만 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12번 들어왔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해야 되죠. 퍼센트. 얼마 들어와요? 같이 실시간으로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1억 2천을 투자한 거죠. 1억 2천 투자해서 얼마 생겼어요? 600. 그러면 연 수익률이 몇 프로? 몇 프로? 5%. 자, 여기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수익률이 5%래, 지금. 지금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지금. 5%래.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따라 달라요. 나의 목표 수익률이 6%다, 7%다 하면 이거는 빼면 돼요. 즉, 뭐야? 나의 관심 물건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나의 목표 수익률이 3%래. 괜찮은 물건이죠? 그럼 어디다 써놔야 돼? 장바구니 담아놔야지. 이제는. 지금 우리 물건 선정 미리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수익률. 그런데 아파트라고 제가 아까 가정을 드렸는데 아파트 인철하시는 분들이 물론 보증금 끼고 들어와서 기본적인 이자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거잖아. 아파트는 차익형 상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해볼까요? 분모는 뭐가 돼요? 분모. 똑같이 1억 2천이죠? 2억 2천에 매수했는데 1억이 들어왔으니까 1억 2천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억 2천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는 여기가 매도가에서 매수가가 되겠죠. 매도가가 얼마? 매도가가 3억 1천. 그래서 얼마를 빼야 돼? 2억 2천. 자, 그러면 이게 위에 거 얼마예요? 9천인가요? 9천이죠? 그러면 1억 2천분에 9천 하면 얼마예요? 75%. 그런데 이 75%는 지금 한 해 동안의 차익인가요? 한 해? 5년이죠. 여기 헷갈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5로 나눠야죠. 그러면 연 차익률은 몇 프로 나왔어요? 15%.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매수를 해서 임대를 줬어요. 보증금 끼고 대출 하나도 없이 했을 때 연 수익률이 5% 정도인데 5년 뒤에 내가 판 계산을 하고 연 차익률이 15%래요. 이거를 가져가면 이거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5%만 봤을 때는 그건 뭐 좋은 상품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5년 뒤에 쭉 연 차익률이 15%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계산할 줄 알고 입찰 물건을 선정할 수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쵸? 권리분석이나 명도는 기계적인 시스템이라고 일단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익률과 차익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같이 해봤어요. 자, 좀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매매와 경매의 차이점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케이스에서도 분명 매매하고 경매는 차이가 있죠. 매매는 2억 5천에 샀으니까 나는 경매니까 그럼 당연히 수익률은 5%보다 높겠죠. 낮겠죠. 일반 매매로는. 그 다음에 연 차익률도 낮겠죠. 그렇죠. 일반 매매로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물건을 6억에 매수를 했고 보증금 5천에 월세 250 했고 5년 뒤에 여러분들 성에는 안 차겠지만 6억짜리가 7억이 됐을 때 일반 매매에서는 수익률 5.45%, 차익은 3.64% 연차익률. 하지만 경매 투자했을 때 나는 5억에 샀지만 실제 매매에서는 6억짜리니까 똑같이 7억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수익률도 5.45가 아니라 6.67로 올라가고 또 연차익률도 3.64가 아니라 8.89까지 올라갔죠. 이래서 이게 경매를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고 이제 요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요 부분들은 똑같은 사례이긴 하지만 여러분 각각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분명 다를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경매 정보 사이트 보시는 분 혹시 또 다른 보세요? 지금 현재 유료 경매 사이트? 유료는 아니시고 오케이. 일단 보고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시고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사례 1. 요런 그림 처음 보시는 분 혹시?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기본만 맞네, 그럼. 기초반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자, 사례입니다. 자,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지역 분석을 공부하게 되면 요 강동구 암사동이라는 것만 읽어도 여기에 어떤 호재들이 있구나 게 미리 들어와요. 그래서 물건 환경이 굉장히 빨라져요. 일단 강남 3구는 아니죠. 바로 옆에 서초 강남 들어가죠. 그리고 강동구고 그 바로 밑에는 또 뭐 들어가요? 구리도 나오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구리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여기는 암사동이고 5호선 호재, 8호선 호재 쭉쭉 다 올라가죠. 하남미사 쪽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삼성 광나루 아파트예요. 자, 기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저 하나 잘랐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면 아까 제일 먼저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가 낙찰가율이었죠. 낙찰가율을 조금 비슷하게 얘기하면 인기도라고 보면 될까요? 인기도. 맞나요? 어떤 아파트가 별다른 권리 분석에 하자가 없는데 65% 낙찰됐대. 인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아파트가 130%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자, 일단 서울 인기 많죠? 강동구 그래도 핫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암사동.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나눠져 이제. 그렇죠? 암사동이고 그 다음에 삼성 광나루 아파트고 그 입지 보게 되면 그 입지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일단 3층. 3층이면 여러분들은 보통 좋아요, 싫어요? 아주 로얄층은 아니죠, 일단. 그렇다고 1층이나 탑층도 아니죠? 여기서 또 여러분들 각각이 달라져. 어쨌든 볼게요. 자, 암사동에 있는 삼성 강나루 아파트 면적 볼까요? 어때요? 이게 지금 전용 면적이에요? 공급 면적이에요? 계약 면적이에요? 전용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양평수로는 몇 평이나 될까요? 요게 지금 전용 면적이라고 그랬죠? 160 정도가. 전용 면적. 그러면 실질적인 분양 평수는 한 60평 정도는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자, 아무튼 크죠, 지금 사이즈가. 그쵸? 사이즈가 크고, 여기가 2019년 11월 25일자에 첫 번째로 나와 있다가 아무도 응찰을 안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때 올해 1월 6일자에 낙찰을 했는데, 지금 9억 9천 8천이라는 게 11월 25일날 시세인가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쵸? 그 전 시세죠. 그렇죠? 그 전 시세. 그래서 지금은 요거보다는 높았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들이. 근데 낙찰된 게 지금 889죠. 감정가보다도 거의 얼마가 싸요? 감정가보다도 얼마가 싸요, 지금? 1억이 싸죠? 근데 시세는, 지금 현 시세는 요거보다 높겠죠? 그럼 요거는 잘 받았어, 못 받았어? 일단 느낌만 볼게요, 지금. 제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 사이즈죠? 그죠? 대형 사이즈고 금액도 좀 자금이 크죠? 대출 규제 들어가 있죠? 서울 투기 지역들 다 대출 규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입찰도 함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빨리 회전이 되는 물건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형 평수도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응찰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보통 12명, 15명 핫하면 20명이 넘어가요. 지금 6명 들어왔죠? 1억을 차익이 생겼죠? 시세는 더 높죠? 요거 2년 보유해준다면 이거보다 얼마나 더 올라갈까 상상이 조금은 되죠? 그럼 괜찮은 것 같죠? 이게 지금 최근 일이잖아, 이게 지금 2달 전에. 그렇죠? 이 시장에서. 그렇죠? 요거 한번 일단 보시고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의 선택. 우리가 좀 전에 전세권이라는 얘기도 잠깐 했고요. 또 임차인의 성격도 잠깐 얘기를 했고요. 사건 보고 얘기할게요. 자, 지금 제가 경매 사이트를 지금 하나를 열었고요. 우리가 총소리였죠? 자, 우리 권리 분석은 따로 공부할 겁니다. 우리 권리 분석 시간이 아니니까 잠깐만 볼게요. 자, 아까는 무슨 구였어요? 강동구였죠? 서초, 강남, 송파 옆에 강동. 자, 이번엔 동대문구네. 동대문구 좌측, 우측, 북측, 남측 뭐 있는지 우린 서울 사람 아니 여기 수도권 계세요? 수도권. 인천, 경기. 인천 선생님. 경기, 인천, 경기. 자, 일단 동대문구면 좌측에 성북구가 있어요. 그렇죠? 종로구 살짝 붙어 있고. 그렇죠? 우측으로 가게 되면 또 뭐 있어요? 이쪽은 동대문구에서.
중랑구 들어가겠죠? 선생님 이따가 저랑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중랑구. 이런 지역이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한강변은 아니죠? 안 들어가죠? 왜? 밑에 있는 성동구, 광진구가 한강변이고 그 위에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지역을 하나하나 좁혀가면서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지금. 낙찰 가율이 흔들린다니까, 지금. 우리 입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안목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 맞나요? 아니죠. 근데 청솔이라는 아파트가 지역 대장주인 아파트들이 있어요. 청솔 아파트. 그렇죠? 동아 청솔 같은 거, 도봉구 창동 이런 거. 어쨌든 보고. 그다음에 10층이네요. 괜찮나요? 나쁘지 않죠? 자, 이런 걸 보면서 대략적인 감을 잡고 요거 사이즈 조금 괜찮죠? 여기서 말하는 괜찮다는 거는 조금 접근하기가, 그렇죠? 회전시키기가 아까 같이 막 150, 170은 아니니까. 그런데 금액도 볼까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맞나요? 아까는 서울 아파트 맞아요? 서울 아파트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빌라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잖아요. 수도권 빌라도 아니고. 아까는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가 9억 9천대에 감정가였는데 8억 9천에 받은 건데 지금 같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날짜 맞죠? 그렇죠? 그리고 2억 9천이 감정가죠. 유찰됐죠? 2억 3,200 떨어졌다가 2억 6천에 낙찰 받았죠? 서울 아파트는 이제 못 들어가요? 말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말이야,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지역 전체를 놓고. 그렇죠? 지금 서울에 있는 핫한 동대문구 맞죠? 우리 그 각각 지역별로 가격대를 올리는 게 공통점들이 뭐예요? 뭐가 있는 데들이 가격이 올라가요, 서울에? 신축이죠? 신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뉴타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뉴타운. 여기 동대문구에 뉴타운 뭐뭐 있어요? 전동 답심 뉴타운 있고, 청량리 뉴타운 있고, 외대 있고, 경희대 있고, 이문 휴경 뉴타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지역 평당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동대문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인데, 거의 뭐, 빌라 정도의 가격대로 낙찰이 된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입찰이 한 명이네. 자, 이것도 여러분의 판단을 좀 해보실 게 필요한 게, 서울 지역이 작년 말하고 12 대책 아시잖아요? 그리고 2월 20일 그 전이긴 한데, 관망하는 추세들이 조금씩은 있고, 요거는 좀 별도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 분이 낙찰을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상황이라면. 2달 전이죠? 근데 재밌어. 이 분 조남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이분. 일단 소유자 채무자 같나요? 소유자 채무자 같아요? 그렇죠? 이 분 집이죠, 지금. 이분 집이죠? 돈 빌린 것도 이분이죠? 일반적인 케이스가 이 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 분이 낙찰이 한 명 들어와서 받았고. 자, 내려볼게요. 자, 아까 예를 들었죠? 은행이라고. 그렇죠? 이 소유자가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면서 빌렸는지 아니었는지는 날짜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날짜를. 그렇죠? 날짜를 보면서. 근데 날짜 차이가 좀 있어요. 참고로 이 사이트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그 권리들은 다 살아있는 권리들만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는 죽은 권리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권리 분석이 필요가 없으니까. 자, 지금 개인 채권자들, 개인 근저당권자 돈을 빌렸고 근저당 가압류 있고 경매에 들어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압류 들어오고 경매에 또 들어왔고. 아까 우리가 낙찰자 받은 이유는 여기 떴나요? 여기 떴죠? 이분이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임차인이었어요. 그렇죠? 임차인은 등기부에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니. 근데 들어왔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주택임차권을 찍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임차인들은 등기부에 안 들어가는데 이 분이 만약에 이사를 가버리면 뭐가 날라가? 지금 전입일자가 날라가잖아. 지금 유지가 안 돼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대항력을 날려버리잖아요. 그거 안 날리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는 이사를 가되 나 돈 받기 전에는 요거 안 빼집니다라고 찍어 놓는 거야, 등기부에. 요럴 때만 임차인의 권리가 찍히고, 전세권이 아니거나 또는 주택 임차권이 아니면 임차인들은 안 찍혀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말고 별도로 임차인 현황을 보는 거야, 우리가. 그쵸? 근데 아까 그 이름 떴죠? 전입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했고, 요 2억 6천만 원을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배당 요구를 했다는 말은 배당을 낙찰자가 주는 거야? 아니면 법원이 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돈은 낙찰자가 준 건 맞죠? 그렇죠? 낙찰자가 줬지만 그 돈은 법원에 들어갔고 법원이 이분한테 주는 거예요. 얼마를? 2억 6천만 원을. 그렇죠? 그래서 이 2억 6천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봐야 되는데 권리 분석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해보니까
이걸 어차피 다 받는 분이야. 2억 6천만 원을. 단 전제는 있죠. 2억 6천 이상은 낙찰가가 나와야 되죠. 맞죠? 2억 6천만 원이 안 되고 만약에 2억에 낙찰됐대. 그러면 6천만 원 날리는 건가요? 맞아요? 아니죠. 왜 아니죠? 아까 우리가 예로 소유주하고 임차인 예를 들면서 선생님이 반만 배당 먹고 반은 날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지금 사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 들어간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위가 뭐가 있는지를 보면서 따라 달라지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분 보니까 2016년이죠. 2016년 3월이죠. 그러면 자기가 들어왔을 때 그 등기부상에 자기보다 높은 애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제일 첫 번째죠. 그러면 설사 2억에 낙찰된다 하더라도 6천만 원은 건지죠. 근데 법원은 배당 끝났죠.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돼? 낙찰자한테 받아야지. 왜? 선순위잖아요. 원래 받을 돈이었잖아. 낙찰자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물건을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처럼 응찰자 입장이라고 해볼게요. 이거 2억 6천보다 낮게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낮게 쓰는 분들도 계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전혀. 어차피 내가 떠안을 돈이야. 그렇죠? 그래서 경매는 물론 지역분석도 필요하고 권리분석도 필요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재균 이 분이 단독 낙찰 받았죠. 이분은 2억 6천 썼으면 이 돈 고스란히 자기가 가져오죠. 이분 괜히 2억 3천, 4천 쓸 필요가 없죠. 다행히 지금 아무도 응찰을 안 했죠. 근데 만약에 응찰을 누군가가 2억 7천 했대. 그러면 2억 7천, 아니. 누군가가 2억 4천에 응찰을 했대. 그렇죠? 2억 4천에. 그러면 자기는 2억 4천에서 일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부는 경매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분만 받고 나머지는 어차피 낙찰되신 분한테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죄송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임대차를 살면서 자기 경매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같은 가격에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기 거는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지키고 자기 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신 그 뒤에 아까 저당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은행 일어서는 다 아웃.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지금 질문이 지금 온라인 촬영을 하고 있어서 질문 들어온 거 안 들리시니까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현 소유자의 채권, 채무 변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단독 낙찰을 받은 상태인 거고 어차피 자기가 법원에 입찰 금액을 쓴 금액만큼 다 낙찰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이동의 불편은 없죠. 여기가 학군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뭐 아버지, 어머니 근거에 생활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 안 바꾸고 또 더군다나 실거주하면서 이 물건 자체에 대한 시세가 더 높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실거주에서 투자도 겸한 상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질문이었고요. 또 조금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살기 좋아지는 경기도. 그러나 풍선 효과는 조심하자. 앞으로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볼 것 같은데. 자, 일단 다시 지역부터 볼까요? 일단 서울이 아니네. 그쵸? 자,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내가 투자를 할 때 서울과 수도권이 있다고 했을 때 자, 한 번만 가능하다 할 때 서울 들어가고 싶다. 한 번만. 수도권이다. 서울이 더 뜨겁네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경기도예요, 지금. 넘어왔어요. 우리가 누누이 알던 그 경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수원, 용인, 광명, 과천 이런 데는 아니니까. 그렇죠? 군포시래. 3번은 들어봤나요? 3번. 뭐 있어요, 3번에? 1기 신도시 들어가 있죠. 3번 신도시 있죠. 자, 좀 느낌이 다른가요? 군포가 아니라 3번이 오니까 좀 느낌이 다른가요, 이제? 그렇죠. 성남시인 줄 알았는데 성남시 판교동이래. 느낌 다른가요? 네. 다르죠. 송파군대 잠실동이래. 다르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도시도 달라요. 그렇죠? 화성시 동탄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들어왔고 잘 모르는 아파트죠. 우르기고 또 17층이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또 오락가락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가? 낙찰가율이. 내 입찰가가 바뀌고 있죠. 그런데 자 2020년 한 달 전이죠. 2월 25일자 2억 9,500 몇 평? 지금 전용 58이에요. 지금 전용 58 그렇죠? 전용 58이면 한 6, 7평까지도 될 수 있어요. 분양 면적으로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 위치를 한번 찍어보면 1979 지금까지는 시간 관계상
입지 안 찍었어요, 지금. 자, 떴네요, 지금. 지금 좀 전에 봤던 아파트가 여기에요. 우륙주공 7단지. 보니까 아파트들이죠. 아까 여기 어디라고 그랬어요? 3번 신도시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가까운 역이 뭐 하나가 있네? 3번 역. 그렇죠? 여기 척도를 볼까요? 이게 100m. 그렇죠? 100m면 여기서 보니까 100m 하게 되니까 도보권이다 아니다. 도보권이죠? 도보권이고 한번 눌러볼게요. 궁금하면. 여기 2번 출구 나와서 쭉 해서 보면 지금 한 500m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500m 안 되고 전체가 다 아파트 단지에 모여 있는 데들이고 요 아파트예요. 요 아파트가. 자, 그런데 지금 2억 9,500에 감정이 됐는데 이 시세는 아니죠. 이 당시 시세는 아니죠. 예전 시세인데 1차 때 신권에서 아까는 유찰된 거 봤죠? 유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몇 명 들어왔어요? 이분들 왜 들어왔을까? 좋으니까 맞겠죠. 좋으니까. 근데 뭐가 좋을까? 수익률이 좋을까? 차익률이 좋을까? 차익률이 좋죠. 여러분들 그 시세 그래프들 이제 많이들 보실 텐데 일반적인 부동산 시세가 이런 거 맞나요? 그렇죠? 이건 맞죠? 그렇죠? 일반적인 시세가 이런데 지금 이거를 그냥 직선화 한다면 요 그래프인데 어떤 시세들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떤 시세들은 여러분들이 수도권이나 지방을 안 봐서 그렇지 있다 없다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근데 원하는 건 이런 거겠지만 지금 2월 25일 시점에서 이 군포에 있는 이 아파트 입지가 과연 어느 단계일까는 아무도 모르잖아 사실은. 그렇죠. 아무도 모르지만 일반적인 아파트에서의 우리가 뭐 일자리가 많이 있다, 역세권이다, 학군이 어떻다, 다양한 인프라가 뭐하는지를 다 보고 또 실거주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 수요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데 2억 9,500 감정가가 얼마나 됐어? 낙찰이 3억 8천 거의 900이 됐죠? 얼마가 올라갔어 지금? 거의 1억 올라간 거 맞나요? 47명 입찰자가. 그 다음에 낙찰은 법인, 소위 말하는 법인. 여기 혹시 법인, 선생님 법인일 것 같아. 아니세요? 법인 없으세요? 법인? 매매사업자 없으세요? 2등이 3억 7,800이에요. 2등이.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심리 테스트 한번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경매는 심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2월 25일자에 감정가가 2억 9,500이었어요. 그리고 낙찰이, 이날 낙찰이 3억 8,898이었어요. 자, 우륙 아파트 17층이죠. 사이즈 58입니다. 볼게요.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 요 우륙 아파트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본 게 요거였죠. 요거 3억 8,800. 그러면 지금 2월 달에는 그랬는데 이게 대단지니까 그 전에도 낙찰이 됐을 거 아니야. 맞죠? 그렇죠? 그래서 쭉 우륙이 또 혹시 있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했더니 여기 주공 있고 휴먼시어 있고 네, 여기 잠깐만. 아이고. 우륙 아파트 맨 밑에 있어요? 여기. 아, 요거? 오케이, 요거. 자, 볼게요. 자, 이때는 신건이 낙찰이 안 됐네요. 그쵸? 한번 유찰됐고, 12월 달에 낙찰됐네. 그쵸? 12월 10일 날. 자, 12월 10일 날. 사이즈는 같나요? 아까 층하고 요 층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게 아까가 높긴 하죠? 요거 조금 낮긴 하고. 그런데 얼마 됐어요, 지금? 4명 들어왔죠? 2억 7천 낙찰됐어요. 2억 7천. 낙찰가 2억 7천. 감정가는 3억 2,100. 근데 감정은 후에